대선 때 어떤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조가 많이 틀리겠지만 연끌했던 분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이고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 하락으로 돌아서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속된 말로 인디언 기우제에 띄우는 분들이니까 그거는 뭐 신경 안 쓰는데, 원래 상승을 주장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하락으로 반전하신 분들이 최근에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분위기 타는 겁니다. 지금 작년부터 추석 이후에 실제로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2번 되고 전체적으로 유동성 흡수 얘기도 나오고 대출 규제 얘기도 나오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겠지라고 판단해서 바꾸시는 것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뭐 대선 변수가 크긴 합니다. 대선 때 어떤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조가 많이 틀리겠지만, 일단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양쪽 다 이제 완화 입장을 좀 취했고, 근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리 인상되게 되면 유동성이 흡수되고, 유동성 흡수되게 되면 당연히 매수 축에서 가라앉으니까 하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 맞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유동성이 좀 흡수가 되는 부분은. 다만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압력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올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 최저급으로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고 하락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이게 상충돼서 어느 쪽의 힘이 더 크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보다 공급 부족에 대한 상승 압력이 좀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 추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상이 몇 번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한 번, 두 번 된다 그러면 저는 크진 않다고 봐요, 그 여파가. 근데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 되면서 우리도 금리 인상 많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연끌했던 분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LTV DTI가 잘 작동이 됐기 때문에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큰 분들이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9년도부터는 15억 이상의 대출을 안 해줬고 9억 이상, 뭐 6억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서 매가가 큰 거일수록 대출에 대한 규제가 컸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자로 인한 피해를 입을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연끌족들 일부는 피해를 받아요. 근데 그 정도의 물건이 나온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매수 대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아야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찔끔 물건 나온다고 해도 가격이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하향 조정을 받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뭐 제 말이 맞는지는 이제 뭐 연말쯤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두 분은 공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간 내에 그 정도를 공급하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제대로 공급되게 되면 시장 안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절반만 하더라도 좀 성공작 같아요. 왜냐면은 3기 신도시도 지금 2025년부터 시범지구 만들고 보통 2029년까지 대부분 다 완료가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27년 정도면은 3기 신도시가 상당수가 입주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보죠. 저는 한 2030년이 넘어야지만 본격적인 이제 입주가 되지 않을까.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급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고, 2023년 개통인데 25년, 26년 늘어지는 거는 뭐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획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산정을 하고 개인적인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두 분이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다만 공급 방식은 약간 틀립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가까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거는 민간의 시장에 맡겨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거래량이 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서 민간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점은 그게 너무 활성화되고 거래가 커지게 되면은 또 한 번의 가격 상승이 될 수 있을까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이지만, 그거는 정말 대출을 풀어주고 많은 공급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꿈도 못 꾸는 저소득계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하게 마련해줘서 삶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그 이상에 대해서까지도 공공임대를 계속 준다라는 것은 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는 게,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요, 그냥 거주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미래를 고려를 못해요. 그러면은 공공임대에서 살다가 나중에 나와야 되거나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민간 시장의 높아진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공공임대가 대중화되는 거는 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급 필요는 없다. 공공임대는 적당한 수준에서 저소득층, 노약계층, 힘든 분들한테는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대중적인 사람들한테는 대출 완화와 많은 공급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두 분의 어떤 공약을 약간 믹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자금을 딱 확보를 하고 나면 그 자금에 맞춰서 가장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이 있어요. 뭐 서울에 무슨 구를 살 수 있어. 근데 아니, 나는 이거보다는 경기도 쪽에 이걸 사는 게 나을 거야. 한 1년 남겨두고. 이런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지역에 들어가 놓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양극화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상승은 하되 올라가는 폭이 틀리게 되는 거죠. 격차가 요만큼 있다가 요만큼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일단 최대한 좋은 거를 사놔야 돼요. 내가 가진 자금에서 가장 좋은 거를 사자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난 정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키 맞추기라고 하잖아요. 좋은 지역에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옆 동네가 이제 따라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쪽은 이제 많이 올랐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서울에 이제 빌라 가격이 요즘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빌라는 여러분들 전세 안고 투자하게 되면요, 영투자라고 돼 있습니다. 전세금과 매매가 똑같은 형태도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투자 금액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액 투자 가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외곽이라든가 지방 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 뭐 15년째, 20년째 된 아파트들은 30평대, 20평대 아파트가 아직도 2억 내외, 2억 5천 내외밖에 안 합니다. 그 전세가 거의 한 85%, 90%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한 3,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지방에 좀 알려지지 않은 대도시가 아닌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형태 20평대, 30평대 충분히 사람이 살 만한 곳인데 지금 가격이 뭐 2억대라면은 그건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2억 5천짜리가 한 3억 5천까지는 금방 가지 않을까.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굉장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